경제의 어제와 오늘, 내일까지 만나보겠습니다. 본격 미국 주식 라이브 쇼 한밤의 미주라. 저는 오진석이고요. 네, 권다영입니다. 네, 안녕하십니까. 안녕하세요. 자, 10월 29일 화요일 방송 시작하겠습니다. 저희 방송과 함께 미국 본장도 현재 함께 개장을 했습니다. 네, 맞습니다. 자, 어제는 모두 초록불을 켰었던 3대 지수였는데 오늘 프리장부터 이제 실적 발표가 계속 이어지다 보니까 상당히 혼조적인 모습을 좀 보이고 있으면서 현재 본장 개장했거든요. 네. 다우존스와 S&P 500 지수 빨개졌었는데 지금 나스닥까지 함께 네, 빨간 함께. 모습으로 하락 반전됐습니다. 네. 일단 장 초반이기 때문에 여러분과 함께 앞으로 3시간 반 동안 어떤 미국장 증시 보여주는지 함께 확인을 좀 해보시면 좋을 것 같습니다. 네. 자, 전반적으로 오늘 좀 빨간불이 많아요. 그러니까 불안합니다. 네. 자, 지난주에 나왔던 이제 테슬라의 실적 이후에 시장이 상당히 M7 실적에 대해서 좀 기대치를 좀 갖고 있는 맞아요. 그런 상황이기 때문에 네. 이번 주가 슈퍼위크 아니겠습니까? 맞습니다. 네, 여러모로 많은 기업들이 특히 M7 기업들이 이 엔비디아를 제외하고 지금 다 나오기 때문에 기대할 수밖에 없는데 오늘 장 마감하고 M7 중에 하나인 구글 알파벳이 네. 실적을 내놓게 됩니다. 우리 시간으로 아침 6시 5분. 자, 그 5분이 제가 안 그래도 네. 방송 들어오면서 6시 5분이요? 6시면 6시고 6시 반이면 6시 반이지 왜 6시 5분이에요? 저도 잘 모르겠습니다. 혹시 5분의 의미를 아시는 분은 알려주시면 감사하겠고요. 네. 우리 시간 6시 5분에 실적이 나오게 되기 때문에 자, 오늘 아침까지 기다리신다면 알파벳, 구글의 실적까지 함께 확인하실 수가 자면 있고요. 안 돼요? 자, AMD의 실적도 같이 네, 나오게 맞습니다. 됩니다. 자, 이 반도체 섹터의 주요 플레이어죠. AMD의 실적. 사실은 이 엔비디아의 파이를 먹기 위한 노력이 상당히 해내야 한다 이런 마음이 있었는데 최근에 네. 신제품을 내놨지만 그렇다 할 주가 상승 요인이 없었거든요. 그럼 3분기 실적이 어떻게 나왔는지가 상당히 중요해질 텐데 AMD 오늘 관련된 이야기가 있는지도 함께 확인을 해보면 좋을 것 같습니다. 네, 일단 실적 발표를 앞둔 알파벳, 구글 알파벳 같은 경우는 0.8% 상승 출발에 성공을 했습니다. 예. 현재는 0.65%가량 올라주고 있고요. AMD 같은 경우도 실적 발표를 앞두고 상당한 눈치 보기가 예상이 되고 있네요. 보합권입니다. 엔비디아 오늘도 네, 분위기가 좀 애매합니다. 0.7%가량 하락하는 모습이고요. 이외에 지금 반도체 관련된 종목들이 다 하락하고 있는데 지금 여기 초록불 보이세요? 케이던스 디자인. 네, 케이던스 디자인 시스템즈가 영업이익이 19% 늘었대요. 와. 가이던스도 상향 조정을 했는데 매출이 아니고 네, 영업이익만 20%가량 전년 동기 대비 올라주면서 지금 주가도 10%가량 함께 상승을 유일하게 지금 하고 있습니다. 조금 더 힘을 내줘서 전반적인 상승을 좀 끌어줬으면 좋겠다라는 생각이 드는데 같은 업종을 하고 있는 시놉시스도 예. 함께 3%가량 지금 상승을 하고 있습니다. 한 종목이 실적이 잘 나오니까 그러니까요. 또 따라가는 분위기가 연출이 됐는데 오늘 포드는 점점점 저 어제 기대 많이 GM 과. 했거든요. 네. 포드에 대해서 상당히 기대를 많이 하고 있는데 실적 나온 걸 까보니까 저희가 사실은 GM과 이제 업종이 같고 형태가 비슷하고 포트폴리오가 유사할 것이라고 예상을 생각을 했었죠. 했었는데 사실 상황을 딱 까보니까 포드의 실적, 특히 전기차 부문이라든지 이런 부분들이 GM만큼 회복이 안 됐어요. 됐다. 그러다 보니까 오늘 상당히 실망한 투자자들의 투심을 확인할 수가 있기 때문에 네. 현재 실적이 마이너스 10% 가까이 지금 빠지는 모습을 보여주고 있습니다. 그 덕분인가요? GM까지 지금 덩달아서 2.5% 빠지고 있는데 우리의 오진석 관련주 네, 테슬라는 오진석 관련주 테슬라는 그래도 보합권입니다. 올라주고 있어요. 그러니까요. 테슬라는 여전히 보합권을 지나가고 있다는 점. 제가 이렇게 오진석 관련주라고 얘기해도 됩니까? 뭐 자동차 제가 좋아하는 거는 이제 많은 분들께서 아실 것 같고 네. 또 제가 IT 쪽 좋아하는 것도 마찬가지니까 앞으로 열심히 갈고 닦아 보도록 하겠습니다. 네, 이런 가운데 맥도날드도 실적 발표했잖아요. 네. 맥도날드 현재 1.7%가량 상승을 이어가고 있습니다. 프리장에서 빠지지 않았었나요? 제 기억이 프리장에서 잘못됐나요? 살짝 빠지긴 네. 했었는데 지금 네. 마이너스로 제가 체크를 해놨었는데요. 그러니까요. 일단은 매출과 EPS 둘 다 컨센서스를 상회한 걸로 나오기는 했습니다. 네. 다만
이제 풀이장에서 마이너스로 빠졌던 것이 글로벌 동일 매장 매출, 약간 그 월마트와 코스트코와 같은 기준인데 네. 요게 5%가량 지금 빠진 걸로 확인이 아이고. 되고 있습니다. 컨센을 하회했습니다. 네. 그리고 미국 매장 매출은 0.3% 올랐는데 죄송합니다. 글로벌 동일 매장 매출 1.5% 빠졌습니다. 네. 그리고 미국 매장 매출이 0.3% 지금 빠졌는데 해외 직영에서 2% 이상 빠지고요. 네. 해외 라이선스가 3.5% 빠졌습니다. 그러면서 전체적으로 지금 매출들이 글로벌 시장도 그렇고요. 미국 시장에서도 빠지는 모습을 보여주면서 아무리 3분기 매출과 EPS가 좋게 나왔다 하더라도 지금 맥도날드 같은 경우는 지금 어닝콜을 아까 진행하고 있는 걸 확인했었는데 네. 지금 양파에 대한 지금 해명을 하고 있지 않을까라는 생각도 해봅니다. 네, 어쨌든 뭐 실적 발표하고 주가의 흐름은 상승으로 타기는 했거든요. 예. 어닝콜에서 더 어떤 이야기가 나올지 조금 더 지켜보시면 좋을 것 같습니다. 현재 맥도날드는 1.7%가량 상승하고 있고요. 스타벅스가 살짝 쉬어가고 있는 가운데 오늘 저희가 화이자 좀 기대를 했잖아요. 화이자 기대했죠. 기대했는데 화이자 하면은 뭡니까? 백신이요. 백신, 무슨 백신일까요? 코비드 백신이요. 코비드 백신, 코로나 백신으로 먹고 사는 화이자, 암 치료제 회사까지 인수해서 포트폴리오를 다각화하려고 했으나 네. 이제 일단은 임상에서 실패를 한 뒤에 코로나에 집중을 하고 있는 그 화이자, 네. 맞으면 아프다 그 화이자인데 일단 실적 발표 나왔죠. 네. 네, 그러면서 매출이 컨센 상회했고요. EPS도 컨센을 상회했습니다. 그리고 코로나19 치료제 우리가 이제 코로나 혹시 걸리게 되면 그러면 네. 안 되지만 우리나라에서도 살 수 있는 게 팍스로비드와 코미나티라는 이 치료제 약제가 있어요. 이게 매출이 14%가 3분기에 늘었다고 합니다. 네. 이게 사실 늘면 안 되는 건데 아, 그쵸. 코로나에 걸렸다는 거잖아요. 근데 어쨌든 이제는 위드 코로나가 됐고 네. 어떻게 보면 뭐 감기보다는 당연히 심한 거겠지만 네. 어느 정도 좀 적응을 해 나가고 있는 게 아닌가라는 생각도 들어요. 이런 거 보면. 네, 위드 코로나 하지만 코로나 걸리시면 대단히 아프시다는 거. 맞습니다. 주의하셔야 된다는 거 말씀을 네. 드리고 그러면서 화이자가 일단 가이던스까지 상향을 하는 굉장히 좋았어요. 긍정적인 네. 뉴스를 내놨고요. 거기다가 어닝콜에서 앞으로 비용 절감을 통해서 55억 달러를 줄일 수 있다. 비용 줄일 수 있다는 얘기까지 하면서 정점을 딱 찍었는데요. 그런데 화이자의 상승폭이 하락 전환했어요. 네, 지금 상승폭이다 뿐만 아니라 하락 전환했다는 네. 뉴스까지 보여주고 있습니다. 왜 이렇게 빠지는지 생각보다 사실 숫자도 좋았고 가이던스도 올렸고 비용도 절감한다. 그럼 돈도 더 번다. 숫자 더 찍힌다라는 건데 왜 이런 흐름을 이어가는지 조금 궁금해지는 상황입니다. 지금 외신에서도 화이자의 지금 싱킹에 대해서 네. 이렇다 할 멘트들이 없습니다. 그러니까 혹시 나오게 되면은 공유를 해드릴 텐데 생각보다 관심이 없는 걸까요, 시장에? 관심이 없기도 하면서 네. 화이자가 덩어리에 비해서 뭐 이번에는 뜨긴 했지만 그 큰 몸집에 비해서는 포트폴리오가 다양하지 못하고 하긴. 성장성에 대한 의무는 항상 있어 왔지 않습니까? 네. 그러다 그렇습니다. 보니까 오늘 아무리 좋은 매출 3분기를 내놨어도 네. 좀 의심의 눈초리가 여전하지 않은가? 약간 이렇게 어, 째려보고 있는 종목 라는 중에. 생각도 좀 해보는데요. 네. 화이자 일단은 뭐 지금 거꾸로 내려갔기 때문에 네. 좀 투심을 좀 지켜봐야 될 것 같습니다. 네. 자, 오늘 그리고 실적 발표한 것 중에 하나가 이제 어린아이들이 많이 신는데 부모들은 싫어하는 그런 신발 브랜드가 하나 있습니다. 네. 어떤 브랜드일까요? 크록스요. 네, 아마 아이들 이제 자식 키우시는 분들은 다 아실 텐데 아이들은 엄청 좋아해요. 아, 그래요? 네, 저희는 한 번도 안 신겨봐가지고. 그런데 어른들은 신기기 싫어하고 그런 브랜드가 이제 크록스인 게 이제 엘리베이터나 에스컬레이터에서 위험하다고 위험해서. 밟힌다고 이렇게 네. 싫어하는 경우가 있었는데 어쨌든 굉장히 글로벌 회사가 된 크록스 전 세계 어디서나 다 볼 수 있는. 그러니까요. 네. 크록스가 오늘 실적을 내놨습니다. 네. 자, 오늘 매출이 10억 6천만 달러 컨센서스 상회했고요. 자, EPS도 3.6달러 컨센 상회했습니다. 3분기 EPS가 3.6달러라는 게 이게 주식 수가 적어서 그런지 상당히 높은 주당 순이익을 보여주고 있고요. 네. 다만 지금 EPS
4분기 EPS를 대폭 하회한 음흠. 가이던스를 내놨습니다. 시장 네. 예상이 2.73달러였는데 네. 지금 내놓은 게 2.2달러에서 2.28달러의 4분기 EPS 가이던스를 음흠. 내놨기 때문에 시장에서는 지금 그 가이던스에 대해서 상당히 부정적으로 생각을 하고 있고요. 네. 그에 따라서 현재 주가가 어마어마하죠. 18%대 급락이요. 개파락으로 출발을 해서 지금 찍고 쭉 더 내려가고 있어요. 좀 안 불안한 보이네요. 모습. 네. 줄 하나 보이는 네, 거. 차트 요거 줄 하나 보이는 게 이게 오늘의 일봉입니다. 물론 개장한 지 10분밖에 안 되긴 했습니다만 지금 18%대 급락을 면치 못하고 있습니다. 또 네. 새로운 브랜드도 인수를 했다면서요. 크록스가. 크록스가 오늘 실적 나올 때 저희가 이제 의아했거든요. 네. 헤이 듀드라는 어? 신발 브랜드가 있대요. 브랜드를 인수했는데 네. 이게 상태가 안 좋다라는 이야기가 나와서 뭔가 해서 저희가 찾아봤습니다. 네. 한번 보시겠어요? 화면 제 지금, 걸로 네. 한번 보여주시면 자 헤이 듀드라는 크록스가 인수한 브랜드가 한 개 있는데요. 네. 요 브랜드거든요. 요 왼쪽 거 말고 오른쪽 거 유심히 보시면 요거. 좋을 것 같고 네. 이게 보시면은 이게 크록스의 신발인가 크록스 산하의 신발인가 라는 느낌이 사실 좀 있는 게 네. 다른 언론사에서도 얘기하죠. 이 우리가 아는 왼쪽에 노란색 그림, 네. 왼쪽 크록스고 오른쪽이 이제 헤이 듀드라는 브랜드의 약간 신발인데 약간 가볍고 좀 편하게 신을 수 있는 그런 신발이라고 해요. 제가 찾아보니까 10대를 타겟으로 한 50불 정도 내외의 신발이래요. 편하게 신을 수 있는. 50불 내외의 신발. 네. 네. 그렇게 뭐 고가의 막 이런 신발 같지는 않은데 요게 이제 느낌이 제가 봤을 때는 아이들이 엄마가 사줄 때 억지로 신는 신발 느낌이 좀 있지 않는가라는 생각이 드는데 네. 그 있잖아요. 그 동네 마트 가서 의류 매장 가면 엄마들이 이거 이뻐 신어. 요거 예뻐 신어 하는데 아이들은 절대 안 신으려고 하는 그 네. 4, 5만 원 정도 하는 신발 느낌이 뭐 제가 이거 신어보진 않았습니다만 네. 물론 뭐 비난하는 거 아니고요. 네. 그런 느낌이 좀 드는데 네. 일단은 겉으로 봤을 때는 이거를 10대가 신는다. 거기서 약간 미세가 나는 느낌이 좀 듭니다. 네. 저희 아버님 사드려야 될 것 같은데. 아니 근데 10대 타겟. 네. 네. 뭐 그렇다고 그렇습니다. 합니다. 그래서 네. 오늘 헤이 듀드에 대해 상당히 부진한 실적을 내놨기 때문에 네. 오늘 적극 매도라고 꿈돌이님이 아니 말씀하시는데 콘도리님 너무 웃긴 거 아니야? 콩쥐에게 신기는 신발. 오늘 시작부터 시작부터 굉장한 제가 반응 터졌습니다. 보여주시네요. 콩쥐. 네, 네. 좋습니다. 그렇습니다. 크록스 오늘 실적이 좋지 않게 나왔고요. 네. 자, 그리고 요즘 많은 분들이 상당히 뭐랄까 미국의 토스 그리고 수익을 상당히 많이 올릴 수 있는 그런 종목으로서 네. 지금 각광을 받고 있는 그쵸. 소파이 지금 안 소파이 그래도 실적 제 나왔습니다. 화면에 지금 주가 띄워놨습니다. 좋습니다. 네. 소파이 매출 컨센서스 상회했고요. EPS 컨센 상회했습니다. 네. 제가 뭐 숫자를 다 불러드리는 게 네. 사실 의미가 없을 그렇죠. 것 같긴 그냥 해서 상했다 예, 하했다. 컨센 위주로만 말씀을 드리고요. 네, 맞습니다. 그리고 이 소파이가 의미가 있는 것이 네. 이제 이 모바일 플랫폼 그리고 이제 핸디한 플랫폼인데 은행업 허가를 받았어요. 그러니까 우리나라에서도 이런 네 번째 인터넷 뱅킹 이런 거 하려면 네네네. 은행업을 허가를 받아야 그쵸. 되듯이 소파이가 원래 스타트업으로 시작을 했다가 2년 전에 은행업 허가를 받은 업체이기 때문에 굉장히 공격적인 마케팅과 영업을 할 수가 있는데 네. 이번에 나온 것도 사람들의 예상치를 충족을 시켜줬습니다. 특히 고객이 35%나 3분기 동안 늘었다 그래요. 오호. 그리고 24년도 매출 전망치, 네. EPS 전망치 전부 상향했습니다. 근데요. 그래서 오늘 주가 상황이 좀 궁금해지는 상황인데요. 근데 왜 이럴까요? 힘을 못 쓰나요? 지금 왜 제 화면 좀 보여주시겠어요? 지금 제가 보고 있는 게 이게 제가 티커를 잘못 친 건가요? 빠지고 이 티커 있군요. 맞나요? 제가 잘못 알려드렸나 싶기도 한데 그게 네. 아니에요. 저 티커 맞죠? 심지어 금융 서비스와 테크 플랫폼에서 64%의 실적 성장이 있었다라고 발표를 했습니다. 저는 제가 잘못 쳤나? 내가 잘못했나? 라는 생각이 들 정도의 지금 주가와 내용의 괴리라고 해야 할까요? 한번 검색을 다시 네. 소파이를 해서 네. 뭐 뉴스가 들어온 게 있는지 체크를 해봐야 할 것 같긴 네. 한데 조금 더 확인을 워낙에 해보도록 오늘 하겠습니다. 지금 뉴스가 실적 발표 관련해서 많이 들어오다 보니까 네. 저희가 이제
하나하나를 빠르게 대응을 하지 못하고 있고요. 네, 맞습니다. 자, 조금 전에 골드만삭스에서 어허. 뉴트럴 레이팅을 소파이에 대해서 한 번 더 했다. 그러니까 실적이 나옴과 동시에 네. 지금 골드만삭스에서 매수 평가를 중립으로 뉴트럴로 제시한 게 의견 하향. 한 가지 리포트가 나왔습니다. 네. 그러면서 지금 상당히 반복적인 지금 중립 의견인데요. 네. 목표 주가 7.5달러. 네. 현재 주가가 지금 보시면은 현재 주가가 지금 9.86달러. 9.86달러입니다. 그러니까 7.5달러였나요? 네. 네. 그 정도 지금 목표 주가를 골드만삭스에서 주다 보니까 예. 상당히 하방 압력을 세게 받는 실적 발표 직후의 모습인데 네. 그 이유를 화면상에서 좀 봐야 될 것 같습니다만 네, 지금 골드만삭스에서 나온 의견. 예, 골드만삭스 의견인데요. 어허. 지금 지금- 대출과 금융 주도의 서비스가 더 높게 수치가 높게 나와야 된다라는 네. 이야기를 골드만에서 종합적으로 하고 있습니다. 어허. 그 나머지 숫자적인 내용들은 상당히 지금 어려운 내용이라서 네. 설명 하나하나 드리기는 어려울 것 같고요. 네. 이번에 나온 매출과 EPS의 가이던스 상향에도 골드만삭스를 만족하지 못한 모습. 아이고. 역시 금융업 선배다운 지금 금융원 선배가 페이팔에 대해서도 이야기를 하면서 네. 지금 페이팔이 급락을 면치 못하고 있는 상황입니다. 어떤 이야기를 선배님이 하셨습니까? 선배님이 지금 페이팔 홀딩스에 대해서 매수 의견은 유지를 합니다만 3분기 실적은 괜찮은데 연말에 대해서는 내가 모르겠다. 신중한 연말은 모르겠다. 의견을 내놓으면서 지금 페이팔 홀딩스 급락세 면치 못하고 있습니다. 7% 하락하고 있어요. 7.5%까지 그러니까요. 지금 하락폭을 키우면서 이제 장 초반 진행을 하는 모습의 페이팔인데요. 네. 일단 매출에서 컨센을 하회했습니다. 그러니까 시장 예상보다 매출이 덜 나왔고요. 네. EPS는 그나마 컨센을 상회했고요. 그 다음에 중요하죠. 페이팔은 이제 온라인 상거래 플랫폼에서 피지사 역할을 하는 회사이기 그쵸. 때문에 얼마나 거래를 했는지 거래액이 중요한데 3분기 동안 4,226억 달러 컨센 상회했습니다. 네. 그러면서 이제 4분기 가이던스가 문제가 됐던 것 같습니다. 자, 앞으로 매출에 대해서 한 자릿수 초반대 퍼센트의 상승률을 보일 것이다. 한 자릿수요? 한 자릿수 초반대. 그러니까 초반? 이런 경우에는 보통 1, 2% 1%. 얘기하는 성장 안 거기 한다는 때문에 얘기네요. 성장이 어려울 가능성이 있다라고 제시를 했고요. 네. 자, EPS에 대해서도 올해 전체 EPS 24년 EPS를 축소 발표를 했습니다. 네. 가이던스를 그러면서 7.5%의 현재 주가 폭락세가 이해가 되네요. 이렇게 보니까. 쭉 얘기를 들어보니 네. 그리고 7% 골드만삭스에서도 지금 페이팔에 대해서 매수 의견을 줬으나 네. 일단은 굉장히 주의하라라는 이야기를 골드만삭스에 내린 것 같고요. 네. 미즈호에서도 지금 타깃 프라이스 자체를요 좀 100달러로 오. 제시를 한 100달러요? 지금 상황입니다. 현재 주가가 얼마일까요? 77.32달러. 네, 그러면서 지금 100달러와 아웃퍼폼 비중 확대를 주긴 했습니다만 컨센서스에 못 미쳤다라는 네. 평가를 같이 내놓고 있습니다. 그러니까 장기적으로 봤을 때는 미지오 입장에서는 네. 올라갈 가능성 있다고 보지만 그래도 이번에 나온 그 가이던스와 EPS 매출 미스에 대해서는 부정적인 의견을 표출하는 그런 모습을 보여줬습니다. 네. 지금 오늘은 살짝 분위기가 전반적으로 다운이 되는 것 같아요. 3대 지수도 오르지를 못하고 있고요. 다우가 0.3%, S&P 500도 0.2%, 나스닥도 오르지를 못하고 있는 상황이다 보니까 전반적으로 낙폭이 조금 더 깊어지고 있습니다. 오늘 러셀 2000 같은 경우도 0.8%가량 하락세를 이어가고 있는 가운데 빅스 지수가 2%대 올라서면서 20선까지 다시금 조금 터치를 하고 있는 상황이고요. 네. 엔달러 환율, 아시아 시장에서도 진짜 다 보고 있어요. 지금 엔달러 환율을. 과연 엔달러 환율이 지금 이 다음 저항선이 155엔대거든요. 예. 155엔대까지 올라갈 것이냐에 대한 분석 글들과 예측 글들이 많이 나오고 있는데 현재는 153엔 여전히 지나가고 있고요. 10년물 국채금리도 4.3. 2에서 지금 내려오지 않고 있는 상황입니다. 히트맵을 딱 펴보니까 되게 부죽죽해졌죠. 쉽지 않은 날이겠다 네. 싶은 생각이 딱 드는 장 초반의 히트맵인데요. 네. 엔비디아가 좀
그러니까요. 힘을 좀 써줬으면 하는 바람이 있는데 네. 실적 아직 많이 남았다. 기간이 너무 많이 남았잖아요. 실적까지 지금 거의 한 달 한 달? 가까이 남아있기 네. 때문에 우리는 아직 여유 있어 라는 느낌이 좀 들고 있고 지금 그렇죠. 젠슨 황 CEO는요 네. 세계 투어를 하고 있습니다. 아 그래요? 인도 갔다가 네. 지금 서유럽 갔다가 여기저기서 악수를 하고 다니는 그런 모습을 볼 수가 있거든요. 그래서 아직 여유 있는 모습인데 자 지난 주말에 나왔던 트럼프 관련된 소식이 오늘 진폭이 커져서 아 우리 시장도 마찬가지고 아시아 맞습니다. 시장도 상당히 영향을 줬던 그런 뉴스가 하나 있습니다. 네. TSMC 관련된 이야기를 오늘 트럼프가 내놨다고 하는데 우리나라에서는 어떻게 보도가 나갔냐면 대만과 TSMC를 맹비난하고 고율관세 해법을 재차 강조했다. 제가 쓴 말 아니고요. 이제 언론사들에서 나온 그 헤드라인 그대로 지금 제가 읽은 거거든요. 예. 그러면서 트럼프 그 반도체 거래는 정말 나쁘다. 요렇게 좀 헤드라인을 뽑아서 보도가 됐습니다. 예, 뭐 지금 CNBC에서도 사실은 타이완에 대해서 이제 US 칩 인더스트리를 스틸링했다면서 비난했다라는 헤드라인을 CNBC에서도 뽑긴 했습니다만 95%의 뭐 TSMC의 뭐 사업을 가져와야 된다 뭐 이런 얘기도 했대요. 근데 이제 그게 네. 제가 그 문제가 됐던 조 로건 팟캐스트를 봤거든요. 네. 그리고 지금 소개해드리려고 오. 화면까지 준비를 하긴 했는데요. 네, 볼까요? 이게 어떤 연유에서 나왔던 화면인지 설명을 좀 드리자면 네. 일단은 최근에 미국에서 관세를 높이려는 트럼프의 그 정책. 재선 정책에 대해서 이야기를 하다가 네. 지금 해외에서 미국에서는 용인되지 않을 수준의 노동 환경에서 사람들이 그렇게 이야기를 하고 있고 뭐 사람들이 뭐 루프에서 뛰어내리고 뭐 이런 조금 자극적인 얘기를 팟캐스트 유튜브다 보니까 네. 이야기를 하다가 그래서 이제 칩 얘기를 하는데 그 칩에 대해서 내가 할 얘기가 있다라면서 트럼프가 이 조 로건이라는 유명 사회자의 말을 가로채요. 오. 그러면서 나온 내용인데 네. 혹시 요거 잠깐 틀어서 네. 앞에 나온 코멘트 굉장히 짧긴 한데 네. 어떤 뉘앙스였는지만 한번 볼까요? 좋아요, 좋아요. 네, 제가 이 스피커 소리로 네. 좀 공유를 해드리겠습니다. 네. 자, 화면 You 보시고요. can do it, but let me just say, that chip deal is so bad. 자, the chip deal is so bad. So bad. 이게 사실은 비난했다의 단초를 제공한 이 워딩이요. 워딩의 전부예요. 이게 끝이에요? 네, 이게 끝이고 자, 한 칸 더 보시면요. We put 네. up billions of dollars for rich companies to 그러니까 우리가 이런 부자 회사들한테 millions of dollars 보조금을 주고 come 있는데 in and borrow the money and build chip companies here. 여기서 회사를 세우고 할 수 있도록 이제 보조금을 지급을 하고 And 있는데 they're not going to give us the good companies 근데 여기 와서 하는 회사들은 그렇게 좋은 회사들이 아닌 것 같다. anyway. 아하. All you had to do is charge them tariffs. If you would have put a tariff All we can do is 그러니까 우리가 할 수 있는 거는 일단 그들에게 관세를 부과하는 것이고 on the chips coming in, you would have been able to do just like the auto companies. No different. 그러니까 자동차 회사들도 마찬가지다. 그러니까 여기는 이제 해외 공장들을 미국에 세운 회사들을 얘기하는 것일 수도 있고요. 네. 일단 디트로이트 얘기를 하면서 이 칩 More 그러니까 sophisticated. 이 생산자들에 대해서도 이야기를 하는데 But no different. You know, Taiwan, they stole our chip business. 여기서 나오죠. 타이완. 타이완이 여기서 나오는 거예요. 그러니까 디트로이트의 자동차 산업이 어떻게 무너졌는지를 이야기하고 관세를 왜 올리려는지 설명을 하려다가 타이완 they stole our chip industry. Okay? Okay. They want us to protect, and they want protection. They don't pay us money for the protection. 그러니까 이제 그리고 나서 이제 어떤 이야기를 싹 넘어가냐면 TSMC나 타이완에 대해서 이야기한 게 아니고 타이완이 우리나라와 같은 이슈를 갖고 있는 게 지금 주한미군 방위비, 주한미군의 방위비 네. 이 협정 관련된 문제가 우리도 있잖아요. 네. 대만도 똑같이 있거든요. 중국으로부터 있죠. 보호한다는 네. 명목하에 이제 미군이 보호를 해주고 있는데 그러면서 방위비 협정 이야기로 넘어가는데 이 과정에서 일종의 우리가 그렇게 해주는데 걔네는 돈을 제대로 주지도 않고 마치 우리한테 하는 얘기처럼 그러면서 이제 칩 메이커들이 우리나라에서부터 뺏어갔고 걔네가 잘 먹고 잘 산다. 그러니까 관세를 부과한다. 이렇게 얘기한 거거든요. The mob makes you pay money, right? 네. But with these countries that we protect, I got hundreds of billions of dollars from NATO countries that were never paying us. 네, 여기서부터 이제 나토 얘기로 넘어가요.
그러니까 보셨던 그 기사에서 보셨던 내용은 사실은 생각보다 그닥 자극적이지는 않다고 저는 개인적으로 느끼는 표현들인데 왜냐면은 이 트럼프가 출연한 조 로건 팟캐스트라는 게 네. 이분이 생김새는 굉장히 과격합니다만 잠시만요. 아, 생김새도 보여주십니까? 네, 생김새가 좀 과격하십니다만 지금 네. 보시면 약간 프로레슬링 관련자 같긴 한데 실제로 UFC의 아나운서도 하셨어요. 아, 진짜요? 네, UFC의 아나운서도 되게 어울리시는 분이네요. 네, 그래서 소리가 좋고 코미디언 출신이세요. 그래서 약간 스탠딩 코미디로 유명하신 분인데 미국식 스탠딩 네, 코미디. 그런데 이제 보수성이 있느냐 그건 또 아니에요. 굉장히 정말요? 중립에 가까운 분이라서 어렵게 출연을 하는 분위기이기 때문에 이 트럼프도 말조심을 하기 때문에 이 정도의 톤이 나온 겁니다. 아, 그쵸. 원래 트럼프 유세 현장 같은 곳이었으면은 이렇게 말 안 했죠. 네, 그렇죠. 너네 훨씬 더 세게 얘기할 뭐 텐데 이랬겠죠. 심지어 이분은 해리스가 출연하겠다 그랬는데 거절했어요. 정말요? 그러니까 보수 쪽 사람이라서가 아니고 네. 그게 자기가 판단하기에 네. 약간 말 안 된다는 말하는 사람 같으면은 잘라내는 분인데 심지어 지난 대선에서는 바이든을 지지를 했었습니다. 그러니까 이 당파가 잘 없는 사람이에요. 자기가 판단하기에 말되는 사람을 지지하는 스타일이고 아하. 그래서 이제 이분이 스포티파이에서도 라디오를 하는 분이고 그래요? 네, 그런 분이기 때문에 어찌됐든 정치인들이 상당히 무서워하면서도 뭐 생김새 때문에 좀 우리는 편견을 가질 수 있습니다만 네. 굉장히 똑똑하신 분이고 여러 가지 이야기를 하시는데 아무튼 트럼프가 여기 나와서 오늘 한 얘기가 네. 아무튼 간에 타이완을 공격한 얘기보다 관세를 어떤 연유에서 올려야 되는지에 더 가깝다. 라는 측면을 조금 더 이해하시면 좋을 것 같습니다. 이게 근데 또 제가 드는 생각이 뭐냐면 우리나라 시장에서 오늘 이제 트럼프 트레이드로 움직였던 종목들 중에 뭐가 있냐면 남북 경협주가 움직였어요. 이게 무슨 저도 이제 갑자기요? 설명을 드리고 현대화산 올라야 되나요? 현대화산 언제적입니까? 없어요? 죄송합니다. 우리나라에서 막 사실 이런 것도 이제 트럼프 트레이드로 올라 하는 종목들이 움직이는 걸 보면 굉장히 뭐라고 해야 할까요? 시장이 이제는 미국 대선에 거의 지금 혈안이 되어 있는 집중이 되어 있는 전 세계적인 시장이 아닌가라는 생각이 들어요. 그래서 조금의 그런 코멘트, 조금의 뉴스라도 더 막 그렇게 해석을 하려고 조금 나서는 게 아닌가라는 생각도 들거든요. 그렇구나. 네, 근데 또 모르죠. 오늘 뭐 네. 이제 고동님께서 일신석재 말씀하시는데, 네, 맞아요. 아 그게 남북 경협주예요? 네, 지금 SY1텍 시간외에서 많이 올랐어요. 네. 금강산. 갑자기? 네. 그럼 뭐합니까? 경의선을 폭파하는 와중에 거기다 장벽까지 세우고 있다는 소식이 어제 나왔었는데 네. 상당히 아무튼 지금 우크라이나에서의 전황도 복잡하게 흘러가는 것 같더라고요. 아니 저희가 사실 방송에서 저희가 정치 방송이 아니다 보니까 다 전해드리진 못하는데 이제 전해지는 속보들 보면 이게 무슨 일이야? 뭐 이런 맞아요. 것들이 되게 많아요, 사실은. 여러 가지로 지금 신박한 소식들이 많이 들어와서 사실은 저희가 이제 사전에 방송 전 미팅을 할 때 네. 이제 우리 퀸다영 앵커께서 말씀하시는 내용의 절반이 네. 갑자기 우크라이나, 갑자기 북한, 여기서 왜 이 시간에 뉴스 갑자기 내는 윤 거야? 대통령 이런 네. 얘기를 많이 해서 네. 저희가 정치 얘기는 지양은 하지만 네. 일단 관심은 갖고 있다는 점. 그렇죠. 왜냐하면 시장에 분명히 영향을 미칠 수 있는 부분들이 남아 있거든요, 아직은. 네. 그래서 상당히 관심이 갖고 있다는 거. 지금 제 목이 가네요. 지금 네. 이런 와중에 포드가 빠져서일까요? 테슬라가 1%가량 좀 조정을 받고 있는 게 보여지네요. 지금 테슬라가 0.94%가량 빠지고 있고요. 포드도 여전히 8%의 하락. GM 같은 경우도 뭐 약간 이런 말 써도 될지 모르겠습니다. 물귀신 작전일까요? 네, 나만 죽지 않겠다. 나만 죽지 않겠다 하면서 지금 GM 같은 경우도 2%대 하락을 보여주고 있고요. 일라이릴리가 올라요. 일라이릴리. 어제 못 올랐던 거 오늘 오르는 걸까요? 지금 네. 헬스케어 관련해서 오늘 무슨 이야기가 나왔었는지 확인을 좀 해봐야 될 것 같은데. 지금 길리어드 같은 경우는 1% 하락이고요. 실적 잘 나온 화이자 같은 경우는 보합권 0.6%대 하락을 지나가고 있는 상황입니다.
입니다. 네. 또 엔비디아 지금 보합권까지 올렸어요. 끌어올리나요? 네, 그런가 봐요. 저희가 트럼프 화면을 좀 보여드렸더니 네. 엔비디아 쪽에서 반응이 있는 것 같고요. 네. 자, 오늘 저희가 장 개장 초반에 지금 트럼프 미디어 그러니까 DJT. 트럼프 미디어가 상당히 많이 올라서 오늘도 가나했는데 약 5분간 거래 정지가 있었다는 소식이 조금 전에 들어왔었는데요. 급등으로 인한 변동성이 정지인가요? 급격하게 생기면서 오늘 DJT가 장 초반에 거래가 5분여간 정지됐었다고 합니다. 요 점 감안하시고 현재 지금 상승률이라든지 이런 것들도 판단하실 때 좀 반영하시면 좋을 것 같습니다. 지금 보여드리는 것은 머크인데요. 머크 관련된 이야기. 오늘 머크가 제가 뉴스를 봤던 것 같은데 혹시 찾아내게 되면은 좀 안내를 해드리고요. 네, 전체적으로 지금 헬스케어는 화이자 영향이 화이자는 안 오르는데 왜 화이자 일라이릴리가 가고 화이자와 일라이릴리가 사실 포트폴리오가 많이 현재까지는 겹치진 않아서 네. 그리고 어제 볼까요? 나왔던 이야기 일라이릴리가 홍콩에서 판매 개시한다. 네. 젯바운드와 마운자로 이제 우리나라에서는 몬자로라고 몬자로. 표현을 하던데 네. 요거가 판매가 개시된다는 이야기가 있은 뒤에 네. 다른 이야기는 아직 없었거든요. 네. 네, 뭐 업데이트가 된 게 있으면은 한번 전해드리도록 하겠습니다. 네, 지금 반도체 관련된 종목들이 약간 상승 전환하면서 나스닥도 양전에 성공을 했습니다. 예. 뭐 크게 오르진 않습니다만 나스닥이 지금 상승 권역으로 올라왔고요. S&P 500도 낙폭 줄이고 있습니다. 네, 오늘 나스닥 사실은 최근에 나스닥이 홀로 독수 공방하면서 살짝씩 올라주면서 독수공방. 장중에 계속 사상 최고치를 똑똑. 정말 눈은 티 안 나게 또. 찍어주고 있었거든요. 그런데 오늘도 양전에 혼자 성공을 하면서 네. 테크주들과 함께 좀 멱살 잡고 가줬으면 하는 그런 바람이 좀 있거든요. 네. 네, 그래서 상당히 좀 오늘 기대를 좀 해보고요. 네. 현재 개장한 지 30분 정도 지난 상황이기 때문에 어제 장과 오늘 장 어떤 모습으로 전개가 될지 또 특징주가 있다면 어떤 게 있을지 좀 확인을 좀 해보도록 네. 하겠습니다. 자, 혹시 지금 전문가 김주영 연구원님 연결되어 있을까요? 네. 그러면은 어제장이라든지 지금 오늘장 어떤 부분이 좀 궁금한지 한번 확인을 좀 해보도록 하겠습니다. 네. US 스탁의 김준형 연구원과 함께 이야기 나눠보겠습니다. 안녕하십니까? 네, 안녕하십니까. 예. 자, 어제장은 일단 그래도 3대 지수 모두 깔끔하게 초록불을 좀 띄워주면서 네. 길을 건널 수 있게 신호등이 켜졌었는데요. 네. 오늘은 이 실적들이 우수수수 쏟아지다 보니까 네. 너무 혼조적인 모습을 좀 보여주고 있는 것 같습니다. 어떻게 보고 계십니까? 네, 현재 이제 특히 결국에 오늘 장 마감 후부터 이제 있을 수많은 빅테크들의 어떤 실적 발표로 인해서 시장은 조금 더 이제 긴장하고 있는 모습을 보이고 있고요. 또 아까 그 일라이릴리 같은 경우는 자사의 그 인터루킨 23이라는 이런 크론병 치료하는 데 좀 효과적이라는 발표를 하면서 지금 현재 일라이릴리의 주가는 좀 상승하고 있고요. 네. 그리고 또 사실 이미 장 시작한 지 한 30분이 넘었기 때문에 어제장을 좀 간단하게만 보고 네, 깔끔하게 빨리 한번 보죠. 네, 어제장은 정말 그냥 짧게 굳이 길게 볼 이유는 없으니까 굳이 따지면 이제 전체 9개 섹터가 상승했고 좀 2개 섹터만 하락했는데 이제 그 중에서도 가장 많이 하락했던 거는 이제 어제 이제 그 원유 가격의 하락에 따라 에너지 섹터가 전반적으로 좀 하락하는 모습을 보였고요. 오히려 지금 오늘 이제 있었던 여러 가지 이야기들, 특히 장 시작 이후에 있었던 이야기들과 함께 좀 살펴보면 일단 장전에 이제 디아로턴이 실적 발표를 했는데 실적 악화를 통해서 지금 현재 건설주들 같은 경우는 전반적으로 다 같이 하락을 시키고 있는 모습이고요. 또 포드도 이미 장 전에 이미 실적 발표를 했지만 이때 여기서 또 중요했던 부분 중에 하나가 바로 이제 전기차 판매량이 감소하는 모습이었습니다. GM 같은 경우는 전기차 판매량이 증가했지만 포드는 감소했을 뿐만 아니라 에빗 마진이 마이너스 104%가 나왔는데요. 즉 차 한 대를 만약에 3천만 원에 팔면 오히려 손해는 3천만 원보다 더 큰 그런 모습을 보이면서 지금 현재 포드가 굉장히 또 안 좋은 주가 모습이 보이고 있고 또 지금 현재 이제 아까 경제 지표 중에서 이제 무역 적자를 발표를 했는데 무역 적자가 지금 지난 발표 대비 15% 정도 증가한 1,082억 달러로 이미 예상치를 크게 좀 하회한 모습이었습니다. 예상치는 959억 달러 정도였는데 이것보다 크게 하락했는데 그 원인으로는 이번에 좀 항만 파업을 앞두고 수입량을 늘렸기 때문이다.
있다라는 이야기가 나왔고요. 또한 이렇게 좀 수입량을 늘리면서 무역 적자가 발생하다 보니까 이 GDP 이번에 곧 발표할 이 GDP에 대해서도 조금 부정적인 영향을 줄 수 있다라는 소식도 함께 나오게 되었습니다. 그 외에도 이제 로얄 캐리비안 크루즈 같은 경우 실적 자체는 굉장히 좀 잘 나오는 모습을 보였는데 네. 그럼에도 불구하고 이 고객 예치금이 전분기 대비 15% 감소하는 모습을 보였습니다. 이 고객 예치금이라는 게 결국에는 미리 고객들이 아니 뭐 1년 뒤 아니면 몇 개월 뒤에 미리 사겠다라고 하면서 예약금을 내는 형태이기 때문에 이 예치금이 감소했다는 것은 좀 예약이 감소한 것 아니냐라는 이런 우려와 함께 주가가 하락을 했고요. 다만 실적은 허리케인 밀턴의 영향이 했음에도 불구하고 오히려 예상치를 좀 상회하며 좋은 모습을 보였던 실적 자체는 좋은 모습을 보였습니다. 네. 뭐 일단은 허리케인 영향으로 로얄 캐리비안까지 실적을 내놓으면서 좀 지금 부정적인 투자자들의 반응이 좀 나타나는 모습인데 사실은 우리가 지금 장 전에 뭐 화이자, 맥도날드, 코닝 여러 곳들이 지금 코닝 안 봤네요. 우후죽순 나오긴 하는데 네. 오늘은 알파벳 아니겠습니까? 네, 알파벳 맞습니다. 이야기로 바로 넘어가 보시죠. 네. 구글 알파벳 우리가 봐야 될 거 어떤 점을 좀 기대를 좀 하면 좋겠습니까? 네, 이제 2분기 알파벳 이제 실적 발표 전에 좀 살펴봐야 될 것들을 먼저 보면은 뭐 예상 실적은 이미 전년 대비 매출은 12.4% 상승할 것으로 예상하고 있고 EPS도 한 18.8% 상승할 것으로 예상하고 있는데 그 자체보다는 현재 알파벳은 지속적으로 6분기 연속 시장의 예상치를 좀 상회하는 실적을 발표했습니다. 이제 매출, EPS 모두 6분기 연속 상회한 것인데요. 부분적으로 뭐 지난 분기 같은 경우 약간 유튜브가 좀 실적의 예상치를 하회했던 적도 있지만 부분적으로 봤을 때는 하회하더라도 전체적으로 본다면은 계속해서 예상치를 상회해 왔던 점을 한번 기대를 해보면서 그 다음에 이제 에보코어 ISI에서 이번 실적 발표에서 좀 중요하게 봐야 될 3가지가 있다라고 전했는데 한번 소개하도록 하겠습니다. 예. 네, 첫 번째는 이제 검색 광고 성장률이 이제 2자릿수가 될 수 있는가인데요. 현재 구글의 검색 광고는 좀 지속적으로 도전을 받고 있습니다. 이제 왼쪽 맨 위에 있는 표를 보면은 맨 위에 이제 하늘색 선이 구글의 현재 검색 광고 시장 점유율인데 2018년부터 지속적으로 하락하고 있는 모습을 보이고 있습니다. 그 원인이 이제 아마존의 성장 외에도 틱톡이나 아니면 새로운 이런 플랫폼들이 지속적으로 들어오면서 이런 광고 시장을 계속해서 이제 검색 점유율을 깎아먹고 있는 것이 큰 원인인데요. 그러다 보니까 앞으로 이제 과연 이번에도 2자릿수 성장률을 유지할 수 있을지를 먼저 봐야 한다고 전하고요. 두 번째는 이제 유튜브 실적입니다. 2분기에 유튜브가 좀 실적의 예상치를 하회했기 때문에 과연 이 부분을 좀 회복해서 더 좋은 실적으로 갈 수 있을지 이것이 중요하다라는 것이 두 번째 또 살펴볼 부분이었고요. 세 번째는 이제 클라우드 서비스였습니다. 클라우드 서비스는 결국에 현재 AI와 붙여가지고 계속해서 성장을 하고 있는 부분인데 클라우드라는 사업 자체가 지금 성장하고 있는데 이 부분에서 계속해서 구글이 성장성을 따라갈 수 있는지 그리고 이 클라우드를 통해서 AI에 대한 경쟁력도 일부 확인할 수 있기 때문에 AI와 관련해서도 이 클라우드의 실적이 어떻게 나오는지는 중요하다라고 말씀을 드리면서 이 세 가지 검색 광고와 유튜브, 클라우드까지 좀 중요하게 살펴보셨으면 좋겠습니다. 네. 사실 구글에 있어서 검색 광고의 매출이 상당히 중요한데 최근에 애드센스와 관련해서도 마찬가지고요. 특히 이제 구글이 만드는 이제 플랫폼에 대해서 플레이 스토어에 대한 독점 우려도 좀 있었고 여러 가지로 지금 곤란한 상황에 있기 때문에 레귤레이션에 대한 우려가 분명히 존재하는 것 같습니다. 요거에 대해서는 어떻게 좀 봐야 될까요? 네, 현재 이 규제와 관련해서 계속해서 시장에 좀 하방 압력을 주고 있기 때문에 구글은 이제 상대적으로 밸류에이션을 비교해 봤을 때 거의 역사상 가장 저렴한 수준에 가깝습니다. 이 왼쪽 표에 보시는 이 그래프는 메타의 포워드 PE와 이 알파벳의 포워드 PE를 지금 비교한 표인데요. 기존에는 계속해서 구글이 메타보다 더 높은 밸류에이션을 받아왔지만 올해부터 시작해서 이 서로의 방향이 엇갈리는 것을 알 수 있습니다. 그 원인 중에 하나가 이제 결국에는 이런 레귤레이션, 즉 정부로부터 받는 이 반독점 규제와 그 다음에 이제 AI에 대한 전문성과 AI에 대한 경쟁력에 대한 의문인데요. 이 부분을 결국에는 이 경영진들이 앞으로 어떻게 이 부분을 해결할지에 대한 어떤 경영진의 발언, 경영진의 의견이 굉장히 중요합니다. 그래서 번스타인 같은 경우는 현재 이 알파벳의 밸류에이션만 보면은 굉장히 과감하게 한번 도전할 만한 투자 기회인 것처럼 보인다.
그러나 현재 구글의 검색 시장이 20에서 25% 정도 하락할 수 있는 위험이 존재하기 때문에 향후에 이러한 경영진의 의견을 조금 먼저 확인한 후 이 부분에 대해서 한번 진입 여부를 결정하시면 좋을 것 같습니다. 네. 자, 일단은 뭐 우리가 새벽 시간대에 특히 이제 내일 아침에 구글 알파벳 실적이 나오기 때문에 네. 이거를 이제 어닝콜까지 다 보려면 새벽 시간에 잠을 안 자고 기다려야 되는데 앉아야 돼요. 자, 기대치만큼 충족을 좀 해줄지 지금 M7의 두 번째 주자 아니겠습니까? 좀 잘 나왔으면 하는 그런 바람이 있고요. 자, 그러면은 일단 매그니피센트 세븐을 이야기할 때 S&P 500 미국 증시를 지금 끌고 간다, 멱살 잡고 올라간다는 이야기와 함께 너무 맥세븐에 이제 모든 시선이 그리고 투자가 몰리는 거 아니냐 이런 이야기가 동시에 나오거든요. 우리 김주영 연구원께서는 어떤 쪽으로 좀 긍정적으로 보십니까? 결국에 한 두 가지 정도인 것 같습니다. 일단은 매그니피션트 세븐이 그동안 너무 올라왔다 보니까 그리고 그러니까 너무 더 이상 가기 좀 어렵지 않겠느냐라는 약간 부정적인 의견 그리고 그와 함께 이제 점점 더 FOMC가 금리를 인하할 것이기 때문에 그 부분까지 고려한다면 좀 새로운 기업들도 이제 성장하지 않겠냐라면서 매그니피션트 세븐을 안 좋게 보는 부분도 있지만 하지만 결국에 주가라는 것이 이익의 함수라는 측면에서 생각을 한다면 이 매그니피션트 세븐은 여전히 좀 상승 여력이 존재합니다. 왜냐하면 이번 3분기에서도 결국 전반적으로 가장 많은 S&P 500의 이익 상승을 이끌 것이 어떤 기업들이냐라고 하면 결국에 상위 10개 기업 중 대부분의 기업들을 이 매그니피션트 세븐에서 담당하고 있기 때문인데요. 네. 이번에 구글 역시도 S&P 500 전체에서 가장 S&P 500의 이익 상승을 이끌 기업 9위에 선정이 되어 있고요. 다만 이제 이렇게 좀 매그니피션트 세븐에 대해서 긍정적인 의견도 있었지만 한번 이 부정적인 의견을 조금 더 말씀을 드려보도록 하겠습니다. 예. 네, 이번에 이제 기관 투자자들과 어떤 펀드 자산 관리사들을 대상으로 한 설문조사에서 향후 어떤 자산을 투자할 것이냐는 질문과 있었는데 이때 55%가 주식에 투자할 것이고 또 주식 시장 중에서는 이제 미국에 투자를 하겠다라는 의견이 48%로 다른 어떤 금리 인하 시기에도 불구하고 혹은 중국이 계속해서 부양책을 발표함에도 불구하고 압도적으로 미국에 대한 투자 의견이 많았습니다. 그러면 자연스럽게 이제 매그니피션트 세븐에 그럼 투자를 하게 될 것 아닌가라고 생각을 할 수 있는데 이 기관 투자자들은 향후 매그니피션트 세븐이 6개월 뒤에 시장을 이끌 수 있을까라는 질문에 69%가 부정적으로 응답을 하였습니다. 다만 그럼에도 불구하고 오히려 그러면 어떠한 기업이 향후 1년간 좋은 퍼포먼스를 보일 것인가에 대해서는 대형주, 중형주, 소형주 중에서는 대형주가 가장 크게 상승을 이끌 것이다라고 하며 조금 새로운 모습을 보였는데요. 두 번째로 많은 상승을 이끌 것이다라고 하는 것이 소형주였기 때문에 이는 이제 금리 인하 부분 그리고 그동안 매그니피션트 세븐이 너무나도 많은 상승을 했기 때문에 이러한 상승에 대해서 조금 부담을 느끼는 이 두 가지 이유가 전반적으로 이 매그니피션트 세븐이 시장을 이끌기 어렵다는 이런 부정적인 응답을 하는데 큰 원인이었던 거로 현재는 보이고 있습니다. 그로 인해서 그러면 앞으로 이런 기관 투자자들은 어떠한 섹터에 조금 선호를 가지고 있는지를 본다면 현재 기관 투자자들은 가장 매력적인 투자 섹터로 에너지, IT, 이 부동산 섹터를 말하고 있습니다. 그 외에도 이제 산업재나 헬스케어, 파이낸셜 역시도 현재 앞으로 향후 금리 인하와 또한 헬스케어 같은 경우는 이런 방어류 성격이 있기 때문에 조금 더 매력적이라고 느끼고 있는데요. 반대로 가장 매력적이지 않은 섹터는 어디냐라고 했을 때도 IT 섹터와 부동산 섹터, 에너지 섹터는 포함이 되었습니다. 즉 그만큼 현재 시장에서는 이 IT, 부동산, 에너지에 대해서 서로 엇갈리는 의견이 있는 것인데 그중에서도 에너지는 지정학적인 위기 그리고 부동산 같은 경우는 향후 금리와 관련돼서 영향이 있다면 이 IT 같은 경우는 정말 이 성장성과 향후 전망 이미 얼마나 올랐는가에 대한 시장에 서로 다른 의견이 영향을 많이 미치고 있기 때문에 이 부분에 대해서 한 번 더 이제 이 투자를 하실 때 생각해 보시면 좋을 것 같고요. 네, 조금 더 살펴봐서 향후 10년물 금리 예상에 대해서는 4.25%가 제일 많은 의견이었습니다. 그런데 이제 현재 금리가 4.3% 정도인데 이 4.3% 향후 금리가 굉장히 올해만 해도 50bp 인하가 좀 많이 예상이 되고 있고 내년까지도 금리 인하가 계속될 것으로 예상이 되고 있는데도 불구하고 1년 뒤에 10년물 금리가 4.25%라는 것은 향후 이제 현재까지 이제 도널드 트럼프 대통령이
향후 당선이 되면 좀 전반적인 이런 채권 금리에 좀 악영향을 줄 것이 아닌가 하는 전반적인 이런 의견들이 현재 함께 혼재되어서 이러한 영향을 미친 것으로 보고요. 이제 마지막으로 이 부분에 대해서 이제 간단하게 좀 정리를 드린다면, 이 빅머니들한테 그럼 S&P 500 현재 자신의 실적이 이 S&P 500을 넘었냐라는 질문이 있었습니다. 그런데 개인적으로는 55%가 비트를 하지 못했다라고 답변을 했고, 자기의 직업과 관련해서는 60%가 S&P 500을 비트하지 못했다라고 전했습니다. 즉 그만큼 어떻게 보면 전문가들도 좀 시장을 예상하기는 확실히 쉽지 않은 모습인데요. 그렇기 때문에 이 매그니피션트 7의 실적에 대해서 향후 미래에 대해서 과도하게 부정적이거나 과도하게 이제 긍정적이게 생각하시지 않고 이제 실적과 향후 보여줄 일단 이 기업의 좀 실적을 잘 보시면서 투자 여부를 좀 결정하시면 좋겠습니다. 네, 저 이거 보면서 굉장히 인상적인 게 전문가들도 지금 60%가 S&P 500의 상승률을 뛰어넘지 못했다라는 얘기잖아요. 네. 그러면 이제 보통 이제 가장 많이 돈 버는 투자자들이 누구냐라고 물어보면은 투자해놓고 까먹는 어머님들, 이분들이 가장 돈을 번다는 게 사실로 드러나는 그런 그래프가 아닌가. 사실 그냥 SPX 추종만 해도 그러니까요. 네, 그냥 따라가는 건데 그러니까요. 이것저것 손대다 보니까 지금 요게 잘 60%가 가네, 저게 잘 비팅을 가네. 하지 못하는 네. 그런 상황인 것 같은데, 네. 자, 그럼 이제 특징주로 한번 넘어가 보겠습니다. 자, 오늘 28일, 29일이잖아요. 네. 그러면은 뭐가 나왔겠습니까? 애플 인텔리전스가 이제 새벽 사이에 업데이트가 된 겁니다. 오. 미국에서 드디어 나와서 이제 애플 스토어에 인텔리전스 관련된 상징물들이 상당히 이제 부착이 되는 거를 네. 사진으로 저는 봤었는데, 네. 물론 한국에서 특히 우리말로 된 핸드폰, 아이폰, 그리고 제 핸드폰 네. 안 되거든요. 자, 어떤 평가를 좀 받고 있는지 확인을 좀 해봐야 될 것 같습니다. 네. 어떻습니까? 네, 우선은 이번에 애플의 인텔리전스 자체가 완전하게 그 이전에 팀 쿡이 설명했던 버전이 다 나온 것이 아니라 이제 일부 기능 최초에 어떻게 보면 프로토타입이라고 말할 수는 없지만 18.1이라는 버전으로 출시가 되었습니다. 이 버전 같은 경우는 아직까지 뭐 시리가 완전히 새로워지지도 않았고, 기존에 추가된 기능으로 본다면 이렇게 좀 쓰기 도구를 통해서 전반적으로 텍스트를 강제 표시하면 글쓰기 도구가 막 팝업이 표시되면서 교정이나 제작성, 요약 등 여러 가지 기능을 쓸 수 있는 이런 쓰기 도구 기능과, 그리고 이제 시리의 좀 인터페이스가 좀 변화했습니다. 이제 원래 시리 볼이 있었는데 그게 사라지고 대신에 화면 하단에 이제 스와이프해가지고 액세스할 수 있는 새로운 인터페이스가 추가돼서 사용자가 좀 큰 소리로 말하지 않고도 시리에 좀 문의를 할 수 있는 이런 기능이 만들어졌으며, 또 목소리 자체도 과거보다 조금 더 사람다워졌다고 합니다. 그 외에도 이제 사진 정리 기능이나 아니면 메시지 요약 기능, 이런 기능들이 좀 발표가 됐는데, 아마 보시다시피 이렇게 새로운 흔히 얘기하면 AI라는 이 단어를 생각을 했을 때는 그 단어와는 아직까지 좀 맞지 않는 수준의 퀄리티가 맞지 않는 정도의 내용이 나왔습니다. 그래서 시장 자체 그럼에도 불구하고 이제 시장은 아직까지 매우 크게 뭐 실망을 했거나 혹은 환호하는 모습을 보이지는 않고 있는데요. 왜냐하면 이미 iOS는 향후에 이제 18.2라는 버전으로 12월에 좀 공개를 하겠다라고 발표를 했고, 이때 이제 기존의 팀쿡이 이렇게 애플 인텔리전스를 설명하면서 함께 이제 홍보를 했던 이런 뭐 젠모지 기능, 그리고 이미지 생성 말고도 뭐 이런 이미지 플레이그라운드, 이미지 놀이터, 이런 다양한 기능들은 18.2부터 즉 올해 12월부터 공개를 할 것이다라고 했기 때문에 시장은 조금 더 이 부분을 기다리면서 아마 아이폰 구매 등을 결정할 것으로 보이고요. 또한 이제 핸드폰 원래 또한 이제 이번 애플 인텔리전스에서 중요했던 것 중 하나가 간단한 것들은 이제 아이폰 내에 있는 자체 AI를 통해서 약간 일종의 시리가 AI 어시스턴트가 되어서 여러 가지 업무들을 좀 할 수 있게 해주고, 또 여러 중요하거나 무거운 내용들은 클라우드를 통해서 챗GPT와 협업을 해가지고 이제 전반적인 새로운 AI를 사용할 수 있게 해주겠다라는 내용이 있었는데, 이 역시도 이번 18.1 버전에는 존재하지 않았고 내년에 출시될 새로운 버전을 통해서 이러한 기능들을 지원한다고 합니다. 그렇기 때문에 아직은 좀 시리는 좀 스마트해지지는 않은 모습이었고요. 이에 따라서 TV코인 같은 경우는 이렇게 AI 기능을 좀 점진적으로 보여주는 것 자체가 아이폰 신규 업그레이드 주기를 좀 더 지연시킬 수 있다. 즉 아이폰 자체에 대한 판매량을 오히려 한 번에 딱 되게 좋게 만들면은, 애플의 인텔리전스를 좋게 만들면은 한 번에 확 이렇게 구매자들이 모일 수 있는데, 이렇게 좀 나눠서 하게 되면은 오히려 좀 좋지 않을 수 있다라며 부정적인 의견을 제시하였습니다. 네.
TD코에는 어지간하면은 좋은 얘기를 매드부시처럼 해줄 것 같은 곳인데 부정적인 이야기를 했군요. 네. 솔직히 저는 이 이모지를 생성하는 기능이 네. 뭐 예전부터 이제 애플 쪽에서는 이런 거 많이 밀긴 됐었잖아요. 하는데 네. 요게 이제 쓸모가 있나? 한 번도 안 써봤어요. 요거에 저는. 대해서는 잘 모르겠습니다. 일단은 조금 전에 우리 김주영 연구원께서 네. 시리를 열심히 불러주시는 바람에 제 시리가 많이 호출할 뻔했다라는 말씀 한번 드리고요. 자, 그러면 이제 JP 모건 이야기로 한번 넘어가 봐야 될 것 같은데 네. JP 모건이 사실은 뭐 앞으로의 어떤 기회를 찾아야 되냐, 그리고 S&P 500이 어디까지 갈 것이냐 이런 전망들을 최근에 이제 점점 주기를 가까이 하면서 내놓고 있거든요. 어떤 걸 좀 봤으면 좋겠습니까? 네, 원래 JP 모건이 기본적으로 약간 시장에 대해서도 좀 회의적으로, 좀 보수적으로 보는 경향이 강했는데 이번에도 약간은 그런 부정적인 시선을 기반으로 계속해서 이제 시장을 바라보면서 기회를 찾았던 것으로 보입니다. 예. 이번에 S&P 500이 계속해서 상승하면서 전반적으로 높은 밸류에이션 때문에 새롭게 이제 투자를 할 만한 기업들이 많지 않으며 또 이런 왼쪽에 보시는 이 왼쪽 아래에 있는 표가 이제 미저리, 즉 절망표라고 해서 실업률과 그 다음에 이런 경제와 관련해서 좀 부정적인 지표를 합친 이 미저리 표인데 이것이 현재 좀 낮아지고 있기 때문에 상대적으로 경제를 조금 좋게 볼 만한 여지가 있어서 이 부분까지 함께 고려한다면 오히려 부동산 섹터의 새로운 기회가 될 수 있다라고 전했습니다. 왜냐하면 일반적으로 금리가 인하된다면 많은 사람들이 또 채권을 투자를 하게 되는데요. 현재 채권 신용 스프레드가 좀 좁아졌기 때문에 오히려 채권에 대해서 크게 이익을 볼 수 없고 그래서 그와 좀 비슷한 효과를 누릴 수 있는 이 부동산 섹터가 새로운 기회가 될 수 있다라고 전했습니다. 특히 왜 그러면 이렇게 좀 그런 부동산 섹터 중에서도 어떠한 섹터가 더 좋은 결과를 줄 수 있는가에 대해서 이번엔 상업용 부동산이 특히 그중에서도 좋은 기회가 될 수 있다라고 전했는데요. 그 이유로는 이미 금리 상승 이후에 상업용 부동산 같은 경우는 굉장히 이미 수익성도 악화되었고 또한 밸류에이션도 굉장히 타격을 많이 입으면서 부동산의 가격이 대폭 하락하였습니다. 그런데 이제 향후 예상되는 바와 같이 FOMC가 금리 인하 사이클을 시작하게 된다면 이 상업용 부동산 기업들은 리파이낸싱을 통해서 부담이 완화되고 부담이 완화됨에 따라 이익을 증가하거나 흑자 전환 혹은 새롭게 투자를 해서 이 밸류에드가 가능한 상황인데요. 그렇게 되면서 밸류에드까지 하게 되면은 결과적으로 더 높은 이익을 받을 수 있는데 그 높은 이익과 함께 금리가 인하되면서 밸류에이션이 재평가가 되어서 현재 더 큰 기회를 얻을 수 있다. 그렇기 때문에 자신들의 이 표를 기준으로 삼았을 때 자신들의 기준을 삼았을 때 오히려 미국 주식의 예상 성장률보다 이 부동산에 투자했을 때 더 이 기대 수익률이 높다라고 전했습니다. 네. 그러면 우리 김준영 연구원께서는 이제 JP 모건의 말처럼 상업용 부동산 요거 말고 다른 기대 수익률을 찾을 수 있는 거 이런 거 어떤 걸 좀 투자를 하고 계십니까? 저는 전반적으로 이제 재산의 대부분이 AI를 추종할 수 있는 미국 주식에 대부분 들어가 있기 때문에 네. 저는 따로 어떤 부동산이나 그러한 자산들은 투자하고 있지 않습니다. 다만 이제 이 JP 모건이 말했던 것처럼 상업용 부동산 자체에 대해서는 작년 23년도 한 3월, 4월쯤에 이제 굉장히 찰리 먼거가 상업용 부동산에 가장 큰 위기가 왔다라고 한 적이 있는데 오히려 그때 한번 과감하게 상업용 부동산에 투자해서 좀 수익이 나고 있는 종목이 하나 있습니다. 네. 저희한테 나중에 한번 공개를 좀 해주셨으면 하는 바람이 기대하겠습니다. 있습니다. 기대해 보도록 하겠습니다. 여전히 이제 긍정론을 펼치시는 김준영 연구원과 함께 네. 오늘 1부에서 이야기를 나눠봤는데요. 오늘 늦은 시간 대단히 감사합니다. 네. 네, 감사합니다. 네. 자, 저희가 이제 김주영 연구원님과 함께 이제 어제장 그리고 오늘의 어떤 것들을 봤으면 좋겠는지 이야기를 했는데 네. 그 사이에 미국장이 지금 변동성이 바빠요. 저희. 굉장히 좀 있습니다. 예, 지금 상당히 극심한 상황에서 지금 진행되고 있어요. 저희가 아마 저희 클릭 소리가 꽤 많이 들어가셨을 거예요. 저희 둘 다 바빠가지고 예. 열심히 클릭을 하면서 지금 정리를 했는데 일단 지수가 전반적으로 양전에 성공을 했습니다. 네. 3대 지수 모두 0.1%가량 올라주고 있는 상황이고요. 오히려 러셀 2000이 오늘은 또 쉬어갑니다. 0.6%가량 하락세 면치 못하고 있는 상황 속에서
뭐부터 볼까요? 졸지부터 볼까요? 코인부터 볼까요? 일단은 졸트가 나왔기 때문에 네. 함께 보시면 좋을 것 같습니다. 네, 졸트부터 자, 보시죠. 졸트가 나왔습니다. 9월치 잡 오프닝 그리고 구인 이직 보고서인 졸트가 23시에 그러니까 저희 이제 김준영 연구원님 만나기 시작할 때 네, 딱 나왔는데요. 나왔어요. 시장 예상치를 밑돌았습니다. 네. 그리고 전월치보다도 더 아래로 나왔기 때문에 현재 이 졸트의 상황이 상당히 좀 시장 예상한 것보다 지금 고용 시장이 좋지는 않다라고 판단할 수 있는 측면이 있고요. 네. 지금 엄청 하회한 건 또 아니라서 이게 달러 약세를 좀 부추길 가능성이 있는 그런 측면의 수치로 볼 수가 있을 것 같고요. 네. 지금 다른 언론사를 좀 찾아보면 2021년 이후에 네. 최저 수준이다라는 오, 그래요? 이야기가 나와 있는데 요거는 조금 더 팩트를 체크를 해봐야 될 것 같습니다. 네, 숫자는 자, 확인해 봐야겠네요. 그러면서 컨퍼런스 보드에서 내놓는 소비자 심리 지수 요거는 10월물입니다. 네. 10월물이 나왔는데 요건 시장 예상치를 굉장히 많이 많이 웃돌았습니다. 상회했네요. 99.5포인트를 예상을 했는데 네. 기준치인 100은 물론이고요. 108.7을 지금 네. 컨퍼런스 보드 소비자 심리 지수 그러니까 이게 얼마나 견조한 투자 심리 혹은 소비 심리를 보여주는지에 대한 10월물인데 경제가 좋을 요게- 것 같냐 나쁠 것 같냐. 네, 경기가 좋을 것 같니 네. 나쁠 것 같니 요것인데 지금 108.7이 나왔습니다. 100을 상회하면 좋은 네. 거잖아요. 그 CB의 긍정적인 소비자 심리가 잘 네. 나왔다는 거는 일단은 이거는 달러 강세를 또 보여주는 그런 측면이 있는 뭘 지표거든요. 따라가야 돼요, 우리는? 이게 상당히 지금 혼조적인 지표가 동시에 나왔기 때문에 네. 요거에 방점을 찌어줄 수 있는 것은 잠시 후에 저희 네. 3분 뒤에 나오는 애틀란타 연은의 GDP 나우. 네. 과연 애틀란타 연은에서 현재 미국의 3분기 성장률을 어느 정도로 보고 있는지 시장 예상치 3.3으로 보고 있었고 네. 지난주에 나왔던 수치가 3.3. 지금 시장 예상치와 지난주 수치가 똑같거든요. 네. 요 정도만 유지해주면은 3% 이상의 3분기 성장을 예상할 수 있다로 볼 수 있기 때문에 네. 요것도 상당히 요 세 가지를 묶어서 봐야 되지 않는가라는 생각이 들고요. 네. 앞서서 나왔던 수치가 저희 방송 시작할 때 직전에 나왔던 자 S&P 글로벌의 케이스 네. 실러 지수가 하나 있습니다. 맞습니다. 요게 연간으로 봤을 때는 4.9를 시장에서 예상했었는데 네. 요 주택 지수입니다. 케이스 실러 지수는 20개 대도시의 이제 심리를 네. 부동산 지표라 그러죠. 어허. 요걸 보는 건데 요것도 5.2가 나왔어요. 그러니까 시장 예상치를 웃돈 그런 상회한. 수치가 나왔는데 네. 물론 요거는 8월치입니다. 그래서 조금 좀 요거에 격차가, 격차가 시차가? 좀 있어서 네. 확인을 해봐야겠지만 네. 일단은 5.2가 나와서 시장 예상치 상회했다라는 네. 것까지 보여주시면은 자 2분 뒤에 애틀란타 연은 GDP 나오거든요. 네. 요까지 봤을 때 네. 지금 미국 경제의 고용을 포함한 분화세 전반적인. 가능성을 좀 점쳐볼 수 있겠다라는 네. 생각이 들고요. 네. 자 지금 졸트가 시장 예상치를 하회했기 때문에 미국 연준에서는 지금 고용 시장을 훨씬 더 많이 보는 경향이 좀 있거든요. 그렇죠. 뭐 전체적으로- 전에는 인플레이션만 얘기하다가 싹 바뀌었죠. 소비 심리는 이제 여태까지 다 좋게 나왔었어요. 어느 정도는. 특히 이제 제조업 지수도 어느 정도 뉴욕 정도를 제외하고는 좋게 나왔었기 때문에 조금 안심하는 분위기였습니다만 졸트가 네. 오늘 빠지면서 조금 불안한 모습을 보여주고 있는데 네. 이걸 가지고 달러 인덱스를 좀 봐야 될 것 같습니다. 네. 달러 인덱스. 달러 인덱스와 확인해 엔달러 환율을 보도록. 좀 체크해 보는 것이 좋겠고요. 네. 자, 애틀란타 연은의 GDP 나우 1분 뒤에 나오게 됩니다. 네, 현재- 그냥 켜놓고 함께 보시죠. 네, 이거 함께 보시면서 그냥 제가 이야기를 해드릴게요. 예. 달러 인덱스 같은 경우는 104 계속해서 지나가고 있습니다. 지금 오르지도 내리지도 못하고 있는 그런 모습인 것 같고요. 졸트 나왔다가 지금 CB 나왔다가 졸트 네, 나오니까 지금 왔다 갔다 이렇게 시장이 이렇게 좀 하는 놀랐습니다. 것 같고요. 네. 엔 달러도 볼까요? 네, 엔 달러는 살짝 또 빠지는데 이걸 빠진다고 하기도 참 애매한. 0.0065%니까 네, 그냥 153에 계속 그 지지를 해내는 모습이 네, 다시 계속 턴어라운드 했죠? 나타나오고 있습니다. 이거 뭐 빠졌다고 하기도 뭐하고 오른다 하기도 뭐한 상황인데 어쨌든 엔달러 환율이 지금 153엔대까지는 결국엔 또 약간은 그 지지 매물이 나온 것 같고요. 예. 이 다음이 이제 155엔이래요. 155엔까지 터치를 하게 되면 또 한 번 시장이 흔들릴 수 있는 부분들이 있기 때문에 엔달러 환율도
전반적으로 계속해서 살펴보시면 좋을 것 같다라는 생각이 듭니다. 예. 지금 자, 경제지표. 페드워치에서는 네. 25bp 인하의 가능성으로 지금 거의 지금 0.4%를 제외하고는 네. 모두 몰렸고요. 동결 의견은 사라졌습니다. 오. 그러니까 조금 전에 고용 지표가 졸트가 약간 불안하게 나오면서 오잉. 전체적으로는 동결 가능성이 없다로 네. 지금 0%로 가버린 상황을 CME 페드워치에서 함께 보실 수가 있을 것 같고요. 네. 99.6%의 지금 확률로 25bp 인하를 11월 FOMC에서 지금 예상하고 있는 모습. 왜냐하면 불과 1시간 전에 저희 네. 방송 들어올 때 4% 정도 동결 의견이 있었거든요. 있었어요? 네, 있었어요. 아직도 있었는데 네. 지금 불과 그 졸트가 나오고 컨퍼런스 보드가 나오면서 동결 의견이 삭제됐다. 네. 이렇게 보시면 될 것 같습니다. 자, 그러면서 지금 아마도 나왔을 겁니다. 안 자, 나왔네요, GDP 나오고 아직. 안 나왔습니까? 네. 아직은 안 나온 것으로 확인이 되고 있습니다. 저는 잠시만요. 네, 아직 안 나왔네요. 네, 아직 안 나왔어요. 곧 나옵니다. 네. 네, 나오면 함께 알아보도록 하고요. 네. 오늘 전반적으로 좀 혼조적인 장세를 보여주는 모습이기 때문에 여러분들 투자하실 때 좀 주의를 요망하는 그런 하루가 될 것 같습니다. 네, 지금 또 말씀드리고 싶은 게 또 신고가를 찍었던 게 마이크로 스트래티지거든요. 예. 또 52주 신고가를 찍고 내려오고 있어요. 지금 하락전환했습니다. DJT도 지금 상황이 여의치 않다라는 네, 말씀을 보여준 것 DJT 같은데. 지금 0.17%대 하락입니다. 아, 그렇군요. 8%가량 급등을 하다가 지금 하락 전환이 되어 있는 상황입니다. 굉장히 큰 변동성을 보여주고 있는 지금 트럼프 트레이드 관련된 종목들입니다. 현재는 약보합권 지나가고 있고요. 장 초반에 올렸던 것 다 반납을 냈습니다. 마이크로 스트래티지 같은 경우도 지금 신고가 찍으면서 한 2%까지 올랐었는데 현재 보합권까지 내려와 있는 모습 나타나고 있습니다. 예, 마이크로 스트래티지가 어제 이제 마이크로소프트의 사티아 나델라 CEO한테 네. 좀 더 많은 수익을 투자자들에게 안겨주고 싶다면 나한테 연락해. 비트코인으로 방법을 알려줄게. 이런 이야기를 했었거든요. 네. 요거 되게 잘하시네요. 이거 잘하면 옛날 사람이라 그랬는데. 아, 그래요? 요즘 사람들은 요새는 핸드폰 요거 아니고 요거라고. 네, 요즘 죄송합니다. 슬퍼지네요. 괜히 물어봤어요. 네, 그래서 여러모로 곤란하게 했는데 네. 근데 MS 관련된 뉴스가 MS는 지금 아까 이제 우리 김주영 연구원과 함께 네. 지금 좀 알아봤었던 것은 구글이고 네. MS 이야기를 좀 해드려야 되는데 잠시만요. 이렇게 찾으신다고요? 그 와중에 저는 그러면은 비트코인 시세도 확인을 좀 해드리면 좋을 것 같아서 간단하게 보도록 하겠습니다. 지금 코인의 상승세가 심상치가 않습니다. 6월 이후에 처음으로 7만 1,000달러를 넘겨낸 비트코인입니다. 현재도 2% 이상의 상승을 계속해서 지켜나가고 있거든요. 코인의 상승 과연 어떻게 봐야 하는 것인지 지금 달러 인덱스, 달러와 코인 그리고 DJT 요렇게가 지금 대표적인 트럼프 트레이드잖아요. 네네. 그래서 굉장히 흥미진진한 흐름을 이어가고 있습니다. 저는 뭐 사실 뭐 어떻게 봐야 된다 이런 건 없고 네. 비트코인 사신 분 축하드린다 이런 말씀을 좀 드리고 싶은데 박수 한번 치고 가시죠. 네, 일단 박수 한번 치고 뭐 73,000이 전고점이에요. 네. 올타임 하이가 73,000대인데 지금 불과 얼마 남지 않았고 우리나라 지금 아마도 빗썸이나 업비트 기준으로는 1억을 넘었을 겁니다. 1억 넘었어요. 네, 그렇기 때문에 상당히 또 기념비적인 숫자를 오늘 또 기록을 했어서 네. 비트코이너 분들께서는 좀 자축할 만한 하루가 되지 않을까 라는 그쵸. 생각도 좀 해보고 네. 그러면서 현재 DJT라든지 트럼프 트레이드가 잠시 주춤했던 게 뭐 장 초반에 지금 거래 정지가 변동성 때문에 됐었던 이유인가 네. 싶기도 한데 딱히 지금- 다른 뉴스는 지금 네. 들어오지는 않은 것 같습니다. GDP 나왔습니다. GDP 나왔군요. 네, 무려 나왔습니다. 2분이나 늦게 나왔군요. 자, GDP 나우가 늦게 나온 이유가 있었어요. 자, GDP 나우가 시장 예상치 0.5% 네. 하회한 그러네요. 지금 수치를 보여주고 있습니다. 시장 예상치 3.3이었고요. 2.8 기록을 했습니다. 네. 3분기에 계속해서 이 프로젝션이 3.3, 3.4 지금 보시면은
10일에 나온 게 3.2, 18일에 네. 나온 게 3.4, 25일에 나온 게 3.3, 그리고 오늘이거든요. 자, 2.8로 이렇게 찍혀 나온 부분이 있어서 그러면 시장에서는 좀 불안감을 가질 수 있겠다. 네. 왜냐하면은 애틀랜타 연은에서 나오는 이 GDP 나오가 뭐 아주 객관적이거나 절대적인 수치는 아니고 아닙니다만. 자체적인 네. 집계치기 때문에 네. 전체 전국을 대표한다고 할 수는 없겠지만 3 찍다 2 찍으면 그쵸. 앞자리가 또 바뀌었잖아요. 기분이 안 숫자가. 좋잖아요. 단순히 말해서 이 안 좋구나 경제가 아, 그런 그쵸. 느낌이 확 들 수 있기 그쵸. 때문에 맞습니다. 그러면은 지금 아까 저희가 봤던 페드워치 같이 전체적으로 금리 인하에 대한 의견이 지금 몰려서 나올 수밖에 없는 그런 상황이고요. 네. 그러면은 달러 인덱스에도 약간의 변동이 있을 수밖에 없을 것 같은데 잠깐만 다시 한번 체크할까요? 네. 달러 인덱스 근데 보합이에요, 계속. 보합이군요. 네. 104까지 어느 정도 좀 올라온 것에 대한 흐름 때문일까요? 지금 사실 달러 인덱스 보시면 트럼프 트레이드로 달러가 엮이면서 지금 보이십니까? 계속 올라왔거든요. 그래서 104까지 어느 정도 좀 올라왔기 때문에 이런 흐름을 가져가는 건지는 모르겠습니다만 어쨌든 뭐 큰 보폭을 가져가진 못하네요. 네. 지금 10년물 미국 국채 금리는 4.3% 다시 넘은 상태에서 거래가 되고 있고요. 네. 조금 전에 30분 전에 컨퍼런스 보드와 졸트 나왔고 조금 전에 이제 GDP 나우가 나오면서 떨어지던 10년물 국채 금리가 다시 소폭 반등하는 모습 보실 수가 있습니다. 네. 화면을 제가 당겨서 올려 보이면은 네. 다시 4.3을 넘었어요. 우리가 지난주 초에 시장이 긴장한다 그랬을 때가 4.2, 4.19 막 갑자기 뛰었을 때가 그런데 지금 보시면은 요 10년물 맞습니다. 4.3이거든요. 그럼 이걸 어떻게 받아들여야 되는가? 아 이게 뭐라고 해야지? 시장이 흘러갈 때 한 방향성으로 지금 안 가잖아요. 이쪽으로 가면 이쪽인 거고 이쪽으로 가면 이쪽인 거여야 되는데 얘는 튀고 얘는 내리고 이러면서 굉장히 투자자들을 혼란스럽게 하는 장인 것 같습니다. 원래 이럴 때는 연준 인사들이 한마디씩 거들어주는 게 시장 안심시키는 효과가 있는데 그렇죠. 지금 하필이면 블랙아웃 블랙아웃 기간에 기간. 들어가서 월스트리트 저널의 닉 티밀하우스 기자가 무슨 이야기를 꺼냈는지 그의 기사를 좀 시간이 되면 찾아봐야 될 것 같은데 네. 이제 닉 티밀하우스 기자는 이런 블랙아웃 기간에 연준의 비공식 대변인으로 불리는 양반이기 때문에 네. 이분이 기사를 혹시 쓴 게 있으면 체크를 해서 네. 한번 공유를 해드리도록 하겠습니다. 네, 확인해 보시는 동안 저는 오늘 지금 화면에 거래량이 좀 실리고 있는 종목들이 좀 띄워놨어요. 예. 그래서 이게 바로 특징주잖아요, 사실. 그렇죠. 그래서 오늘의 종목들 좀 저희가 못 짚어 본 것들 체크를 하면서 가면 좋을 것 같아서 함께 확인해 보도록 하겠습니다. 소파이가 지금 8% 하락 여전히 이어가고 있고요. 저렇게 DJ? 빠질 일인가? 소파이가 그런 생각을 좀 해봅니다. 네, 좀 아쉽기는 한데 어쨌든 뭐 소파이 투자자분들이 우리나라에 진짜 많거든요. 그러니까요. 상당히 그 약간 예전 초반의 테슬라 같은 느낌으로 옛날 테슬라. 옛날 테슬라처럼 아하. 정말 상승 가치를 높게 평가하는. 부여하시는 우리 투자자분들이 많으신데 네. 제가 이렇게 빠질 일인가 한 게 그런 부분에서 약간 속상하기도 합니다. 그런 소파이 많이 빠지고요. 지금 사실 9달러까지 찍었다가 어머나 9달러는 안 돼 하면서 지금 10달러 위에서 움직이고 있기는 하거든요. DJT 요거 주가의 흐름을 어떻게 설명을 해야 될지 모르겠는데 지금 빠지다가 다시 또 올려요. 거의 뭐 도지코인보다 많이 왔다 갔다 하는 것 같은 그런 느낌이 좀 드는데 또 연관이 있지 않습니까? 그렇죠. 네, 그래서 상당히 연관이 있는 그러네요. 트럼프 거의 스타일의 이거는 트럼프 스타일의 주가의 흐름이다. 라고 정리할 수 있을 것 같고요. 포드에도 거래량이 실리면서 실적 발표하고 아쉬운 모습과 함께 8%대 하락 이어가고 있습니다. 니오가 2%가량 빠지고 있거든요. 근데 니오 맥쿼리에서 좋게 이야기하지 않았었나요? 아니었나요? 제 니오에 기억이 대해서 이제 잘못됐을까요? 전망을 어제 네. 좋게 내놨던 이야기가 있었고 네. 그러면서 원래 투자 의견 중립이었는데 아웃퍼폼으로 어제 변경했거든요. 네, 맥쿼리에서 중립에서 아웃퍼폼이었는데 TP를 내렸네요. TP를 내렸군요. 네, TP가
목표가를 8.2불에서 6.6불로 내렸어요. 아, 그러면서 조정이 나오는 걸까요? 어쨌든 조금 조정이 나오고 있고 호실적을 발표하고 지금 왜 이렇게 빠지는지 모르겠는 화이자 지금 1.5%까지 낙폭을 키워내고 있습니다. 그래도 보잉이 좀 오늘 올라주는 것 같고요. 보잉이 자, 마라톤 반등을 디지털은 하네요. 채굴 기업인데 1% 네, 상승하는 모습 보여주고 있고요. 네, 근데 전체적으로 마라톤 디지털 이제 티커가 마라라서 네. 굉장히 매운맛이거든요. 이 코인 관련주기 때문에 네. 굉장히 이제 마라 톡 쏘고 매운맛을 갖고 있는 마라톤 진짜 마라. 디지털인데 예, 1% 오늘은 DJT의 주가 흐름과 약간 네. 조금 갈라져서 가긴 하는데요. 비트코인의 흐름과 유사하게 간다라고 보시면 될 것 같습니다. 네. 큐리그 닥터 페퍼 같은 경우는 최대 주주가 지분 매각을 한다라는 이야기가 있더라고요. 예. 네, 이에 3%가량 하락을 하고 있습니다. 테슬라도 오늘 제가 뉴스를 따로 장표로 갖고 오긴 했는데요. 네. 요거 장표로 체크를 좀 하는 게 빠를까요? 그거 잠시만요. 좋습니다. 테슬라 관련해서는 오늘 뉴스가 나온 게 오늘 테슬라의 임원 3명이 네, 앞으로 3억 달러 규모의 주식 매도를 할 것이다. 봤어요. 그러니까 뭐 큰 규모는 아닙니다만 일단은 주식을 매도한다는 것 자체가 시장에 이 3억 달러 규모 113만 주 정도가 풀린다 그래요. 그래서 3억 달러 규모가 풀린다는 뉴스가 나오면서 마이너스 되는데 약간 기여하고 있는 걸로 보이고요. 이사회 의장 님이 파시고요. 네. 이사회 이사님 파시고요. 아이고. 일론 머스크의 동생님 친벌 킴벌 머스크 친동생. 네, 친동생 2004년부터 이사라 그래요. 네. 네, 이분도 2088주 매도할 계획이라고 하고요. 네. 지금 뒤에 보시면은 만료라고 써 있는 것이 이날까지 SEC에 신고한 네. 매각을 하겠다고 신고한 날짜이기 때문에 네. 시차가 이게 길다면 길고 짧으면 짧아서 요거 반영하시면서 테슬라는 주가 확인을 좀 해 보셔야 될 것 같습니다. 네. 왜냐하면 아마도 지금이 전고점에 가까운 수준으로 올라왔다고 판단하는 분들일 수도 있잖아요. 그렇죠. 회사에 있는 사람들이니까. 그렇죠. 네. 그러니까 이게 어느 정도 항상 이제 뭔가 유동성을 확보하는 차원에서 개인적으로 판매하는 거기 때문에 이걸 뭐라고 할 수는 없고요. 그렇죠. 네. 뭐 우리나라에서는 자사주 판매하거나 그다음에 우리 사주 판매하면 약간 비난 여론이 있긴 하지만 미국에서는 워낙에 이게 흔하디 흔한 공시 중에 하나이기 때문에 파는구나 그러려니 이런 느낌이군요. 대신에 그 규모가 좀 다르죠. 너무 커지면 네. 이제 부담이 되는 그런 경향이 있습니다. 네. 자, 이렇게 해서 3명이 SEC에 공시를 했다라는 뉴스를 하나 보여드렸고요. 네. 자, 오늘 뉴스 나온 것 중에 자, 오늘 시간이 조금 한 5분여 정도 남아 있는데 그러면은 시간이 있으니까요. 제가 뭐 볼까요? 오늘 CNBC의 화면을 한번 보시면서 네. 주로 투자사들이 어떤 오늘 애널리스트의 콜을 내놨는지 한번 정리를 해 보도록 하겠습니다. 네. 자, 요거 오늘 장 초반에 나온 거라서 보시면서 팔로잉 하셔도 좋을 것 같고요. 네. 자, 에버코어 ISI, 아마존에 대해서 오버웨이트, 비중 확대 오늘 에버코어에서 네. 오늘 등급 부여를 했는데 반복한 겁니다. 네. 그러면서 우리가 예상한 수준 혹은 살짝 낮은 수준의 매출을 기록할 것이다. 네. 3분기 어닝에서 나올 것이라면서 일단은 비중 확대를 에버코어에서 다시 한번 네. 그렇게 반복을 했다는 뉴스가 나왔고요. 네. 현재 아마존 주가는 0.3% 강보합입니다. 네, 강보합 될 만하네요. 네. 자, 그러면서 에버코어가 또 오늘 우버에 대해서 그러게요. 장 초반에 우버도 많이 움직였었거든요. 우버 자, 현재 네. 우버에 대해서도 오늘 지금 한글로는 과체중이라고 AI가 번역을 하는데 비중 확대. 네, 비중 확대, 네. 오버웨이트, 어허. 과체중으로 과체중. 올려 잡았습니다. 반복한 거예요. 네. 그래서 우버에 대해서도 한번 확인해 보시면 좋을 것 같고요. 네. 역시 3분기 실적 관련한 이야기 오늘 내놨다라면서 지금 전체적으로 탑승객의 모델, 탑승 모델, 네. 어떤 탑승객이 어떤 성별로 어떤 그 데모그래피를 갖고 있는지에 대해서 우리는 견조한 판단을 하고 있다라는 이야기를 네. 에버코어 ISI에서 내놨고요. 네. 자, 퍼스트 솔라에서 일단 자, 우버는 제이니에서 2% 가까이 오르고 있고요. 그렇군요. 네. 자, 제이니에서 퍼스트 솔라에 대해서 원래 중립이었던 의견을 바이로 변경했습니다. 정말요? 사실 아까 같은 이제 에버코어 같은 경우는 반복이니까 네. 그러려니 하는데 이렇게 변경된 게 그렇죠. 상당히 의미가 있겠죠. 네. 지금 중립에서 매수 의견으로 퍼스트 솔라에 대해서 네. 오늘 의견을 바꿔 달았다
이렇게 보시면 될 것 같고요. 네. 자, 앞으로 위험과 관련된 보상에 대한 개선에 대해서 매수로 등급을 업그레이드한다. 오늘 마감 후에 3Q 실적을 기대할 수 있겠다라는 네. 의견을 오늘 퍼스트 솔라에 대해서 내놓고 있습니다. 네, 현재 보합권 지나가고 있습니다. 그렇습니다. 자, 메타에 대해서도 에버코어가 한마디를 했군요. 네. 다시 한번 오버웨이트, 과체중, 비중 확대. 이게 과체중으로 해석하면 좀 재밌는 거군요. 네, 오버웨이트 네. 등급을 내놓은 오늘 하루였습니다. 네. 그러면서 메타가 어닝콜을 이제 내일, 그러니까 내일 밤이죠. 네. 내일 지나고 하게 되는데 죄송합니다. 네. 아무튼간에 기대가 된다라는 내용을 또 한 번 반복해서 보여주고 있습니다. 네. 사실 IB들이 이렇게 3분기 실적 시즌 들어가면 전체적으로 뭐 어떤 내부적으로 되게 딥하게 들어가서 뭘 잘하고 이렇게 이걸 막 까보는 게 아니고 실적이 어떻게 해서 그 요인은 무엇이 될 것이고 이게 어떻게 부합할 것이다. 그렇죠. 그 정도로 딱 끝나기 때문에 맞아요. 전해드릴 말이 크게는 없습니다만 네, 맞아요. 재밌는 소식이 또 있네요. 네. 자, 오늘 골드만삭스에서 포드에 대해서 매수 의견 반복했군요. 세상에. 자, 포드가 오늘 많이 빠졌었는데 네. 그럼에도 불구하고라는 의견을 갖고 있는 것 같아요. 네. 자, 포드에 대해서 포드 맞죠? 자, 그 포드 포드가 맞아요. 그 포드가 맞나 봐요. 네, 그래서 지금 전체적으로 매수 의견을 반복했다라는 네. 의견을 갖고 있는데 네. 자, 내용을 보면 지금 경제 성장과 안정적인 비즈니스 조건이 2025년엔 받침이 될 것 같다라는 네. 이야기를 해주고 있군요. 특히 네. OEM 관련돼서 재고 부문이 성장할 경우 더더욱 그렇다라는 이야기를 내놓고 있습니다. 네. 포드 관련된 이야기 반복됐고요. 네. 자, 더 트레이드 데스크라고 오늘 제가 하나 또 특징주로 갖고 왔던 웰스파고의 탑픽 중에 하나인데 네. 비중 확대를 트레이드 데스크라는 이 나스닥 상장사인데 네. 여기 내놨는데 TTD 이곳은 광고 온라인 광고 시스템을 개발하는 곳이에요. 그러니까 뭐 OTT라든지 우리가 흔히 아는 스마트 TV 이런데 광고 같은 거를 게재할 수 있는 솔루션을 개발하는 업체인데 네. 일종의 우리나라로 따지면은 네이버 광고를 어떻게 하면 더 노출이 잘 될까를 개발하는 업체 그런 식으로 생각을 하시면 네. 될 것 같은데 트레이드 데스크가 오늘 좀 잘 보시면 좋을 게 웰스파고가 CNBC에 헤드라인을 장식할 정도로 이 TTD에 대해서 온 자신감을 네. 좀 내비친 그런 하루였습니다. 특히 아마존과 앞으로 넷플릭스 그 다음에 디즈니 플러스 같은 곳에서의 OTT. 협력을 통해서 이 TTD의 광고 영역이 확장될 것이다라는 의견을 오늘 웰스파고에서 내놨기 때문에 네. 트레이드 데스크에 대한 이 비중 확대 의견 확인해 보시면 좋을 것 같습니다. 자, 오늘 이렇게 해서 1부는 좀 마무리를 하고요. 장초반 분위기 변동성이 크니까요. 투자에 유의하시기 바랍니다. 저희는 2부에서 다시 뵙도록 하겠습니다. 잠시 후에 뵐게요.